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스카이피플이 제공하는 역사와 지식 터는 방송 알고나 삽시다. 금주의 마지막 방송 10월 28일 차입니다. 오늘은 칠판에 써놓은 대로 고문기술자 이근환이라는 개새끼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왜 오늘 이근환이냐? 1999년 10월 28일 오늘 고문기술자 이근환 당시 수배 중이었습니다. 졸라 도망다니고 있었어요. 지네 집 벽에 막 벽장에 숨어있고 막 이랬습니다. 이근환이 도피 생활을 하다 힘들어갖고 자수한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근환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사람도 아니지, 야수죠, 야수, 짐승입니다. 이근환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과 얘기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저처럼 좀 묵은 사람들은 이근환 그러면 그냥 머릿속에 쫙 박혀있죠. 가슴속에 쫙 박혀있고 딱 압니다. 이근환? 어떤 놈? 그런데 우리보다 좀 후배들이나 우리 자식 세대들은 잘 몰라요. 그래서 한번 더 얘기를 꼭 좀 해봐야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절대 잊지 말아야 될 그런 존재거든요. 자, 이근환은 그럼 어떤 사람이냐? 그냥 뭐 객관적인 것만 한번 보겠습니다. 1938년생입니다. 경찰이에요. 평생 경찰을 했습니다. 본명은 이근환인데 별명이 있어요. 뭐 불곰, 박중령, 그다음에 김철수 이런 가명으로 쓰이기도 했습니다. 원래 공군 헌병 출신인데 1970년에 경찰에 입문을 합니다. 그리고 72년부터 퇴직하는 그날까지, 강제퇴직이죠. 쫓겨나는 그날까지 대공 분야의 전문가로, 대공 분야 한 분야에서만 경찰 짓을 합니다. 되게 경찰들이 순환보직이 되기 때문에 뭐 강력계에도 있다가 뭐 다른 부서로 이렇게 옮기기도 하지 않습니까? 형사했다가 순경을 하기도 하고 뭐 이렇게 옮기기도 하는데, 이 사람은 그냥 오직 대공 분야에만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 고문을 잘해서 그렇게 된 거죠. 대공 분야라고 하면 여기 공산당을 얘기하는 건데 말이 공산당이지, 반정권, 당시 권위주의 정권에 반대하던, 그러니까 70년대부터 짭새였으니까 박정희 반대하는 사람들 데려다가 고문하고 뒤집어 씌우고 조서 쓰게 해서 도장 찍고, 그 다음에 84년까지 이 짓을 했으니까 전두환 때까지 해먹었네요. 그때까지 고문을 하던 그런 대공 경찰이었습니다. 근데 사람 백정이죠. 인간 백정이라는 소리를 듣던 이 이근환은 모두 16차례에 걸쳐서 국가 표창을 받습니다. 사람 때려잡았다고, 고문 잘한다고, 간첩 조작 잘한다고 16차례.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한두 번도 아니고 16차례에 표창을 받습니다. 그리고 조선일보의 청룡봉사상이라는 게 있어요. 지금도 그 TV조선 보면 이거 주는 날 중계도 하고 그러더만요. 참 이거 되게 그래도 꽤 권위가 있다곤 뭐 여겨지는 유명한 상이에요. 청룡봉사상까지 수상을 합니다. 뭘 봉사했지? 아마 국가에 봉사했다고 상을 줬겠지. 근데 엄밀히 따라서 국가에 봉사를 한 게 아니라 정권에 봉사를 한 거지. 그래서 우리가 아는 청룡봉사상의 권위를 개똥구멍 속에다 집어넣은 그런 장본인이 바로 오늘 말씀드리는 고문기술자 이근환입니다. 이근환은 경찰을 하면서 이제 잡혀 들어오는 시국사범에게 전문적인 고문을 가하고 의도되고 조작된 조서를 꾸미게 했기 때문에 뭐 대외적으로 근무를 한 게 아니니까 일반인들에게는 알려지지가 않았죠. 근데 이 이근환이 결정적으로 일반인들에게 알려지게 된 계기는 지금은 작고하신 전 복지부 장관 하시고 국회의원 하셨던 김근태 의원님으로 인해서, 김근태 의원님으로부터 비롯돼서 알려지게 된 겁니다. 김근태 의원이 잡혀가셔가지고 이근환한테 고문을 당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나오셔서 나를 고문한 사람이 이렇게 생겼어 라는 건 인상착의를 정확히 기억을 하신 다음에 이와 유사한 자에게 고문을 당했던 당시의 분들을 찾아가서 확인을 서로 한 겁니다. 크로스 체크를. 이렇게 생기지 않았어? 키는 이만하고 얼굴은 뚱뚱해서 이렇게 넙대대하고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 사람 맞아라고, 이 사람 맞아라고 해준 사람들이 있는데, 그분들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새누리당 의원, 지금 탈당하셨죠? 한나라당 의원하고 MB에 오른팔 했던 이재호, 이 이재호 의원이 사실 이제 우리 세대는 잘 압니다. 이분이 변절해서 이렇게 된 거지. 변절 전에는 가장 앞서가는 그 진보 인사였죠. 김문수 전 지사하고 마찬가지로 이 두 분이 진보 진영에서 그 뭐라 그럴까 지도자 역할을 하시던 분들입니다. 근데 이제 어느 해인가 동료들을 그 팔아먹고 명단 넘겨주고 막 이랬을 거예요. 이러면서 갑자기 저쪽으로 전향을 해가지고 집권 세력이 되고 지금은 보수의 그 수장을 자처하기도 하고 많은 공직을 거치기도 하죠. 어쨌든 변절 전에 이재호, 변절의 아이콘 이재호가 변절 전에 이 이근환이한테 고문을 또 이재호도 당하는 겁니다. 서울민중연합 의장 시절에. 그래서 김근태 의원이 당시에 나 이렇게 생긴 사람한테 고문당했는데 얘 이름이 이근환이래 라는 걸 이제 알고 너도 이 사람 맞아? 아 맞아요. 이렇게 된 거죠. 그리고 또 한 분 전노련 전국노동자연맹 사건하고 관련돼서 고문을 당했던 이선근 선생에 가서도 확인을 받고 또 박문식이라는 분에게도 확인을 받아서 크로스 체크를 해서 이 고문을 우리가 잡혀가면 늘 고문을 하던 이 새끼가 바로 이근환이다라는 거를 김근태 의원이 알아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김근태 의원이 이거를 당시 한겨레 신문에 제보를 하십니다. 우리를 고문, 우리뿐만이 아니고 수많은 사람들을 전문적으로 고문했던 그 고문 경찰이 이근환이다. 이렇게 생긴 사람이다. 라고 제보를 한겨레 신문에 하는데 당시 이 제보를 받아서 기획 취재를 하고 이근환이라는 이름을 특종으로 터뜨린 기자가 문학진 기자입니다. 문학진 국회의원입니다. 나중에 그 민주당 국회의원 하시는 문학진 의원이 그때 한겨레 신문 기자셨던 거죠. 그래서 이 문학진 기자의 한겨레 신문과 문학진 기자의 끈질긴 추적 끝에 1988년에 이근환의 존재가 정식으로 드러납니다. 12월 21일 날 특종 보도를 하죠. 한겨레 신문에서 우리 경찰에 이런 고문 기술자가 있고 이자는 이근환이며 이자에 의해서 고문당한 분들의 리스트는 이렇다. 그리고 고문 내용은 이런 거다. 라고 해서 특종 보도를 해서 세상을 발칵 뒤집어 놓습니다. 온 국민이 깜짝 놀라죠. 고문이 없다라고는 생각한 국민은 단 한 사람도 없어 당시에. 그런데 그 고문의 실체가 실제로 드러나니 짐작은 하고 있었으나 더 놀라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자 이 이근환이에게 그 밝혀지지 않았던 분들, 그 전에 고문을 당했던 분들이 다 들고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근환을 다 힘을 모아서 불법 체포 및 고문 혐의로 고발합니다. 이근환을. 그리고 이 고발이 받아들여져서 이근환은 수배령이 떨어지죠. 이근환을 잡아라. 수배령이 떨어지고 이근환은 발릅니다. 존나 도망칩니다. 그래서 아주 오랫동안 잠적을 하죠. 근데 이 기간 동안에 참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집니다. 이근환이를 잡아야 될 경찰이 안 잡습니다. 고의적으로. 이때 이게 뭐 많은 뉴스거리가 되고 인구의 회자가 되기도 했는데 오히려 이 이근환의 은신처를 제공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도망가도록 놔두기도 하고 심한 경우는 가장 이게 대표적인 건데 이근환한테 돈도 줍니다. 도피자금 1,500만원. 당시 기사에 보면 이근환이에게 1,500만원의 도피 및 생활자금을 줍니다. 경찰이. 옛날 우리 동료라는 이유로 주기도 하고 또 하나 기가 막힌 거는 이자는 현재 수배 중이야. 근데 퇴직금을 받아가게 합니다. 퇴직금까지 챙겨줘요. 경찰이. 속상하죠. 속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결국 자기 집 그 벽장에 숨어 있다가 바로 오늘 1999년 10월 28일 날 도저히 이제 못 찾겠다. 숨 막혀서 그랬는가 봐. 그러니까 뭐 특종 보도가 88년에 됐고 그 뒤로 바로 이제 그 고발이 들어가서 수배가 됐고 하니까 아주 수년을 약 7, 8년을 도망 다니다가 오늘 자수를 합니다.
그리고 1999년 같은 해 11월에 구속이 됩니다. 정식으로 구속 기소가 돼서 그 이듬해에 대법원 판결을 받습니다. 징역 7년, 자격정지 7년으로 형이 확정이 되죠. 그 수많은 사람을 못살게 굴었던 이근한이 겨우 징역 7년에 이제 처해지는데, 그 다음 이근한의 기록이 또 여러분들을 속상하게 합니다. 2008년에 이근한이 이제 수감 중에 예수님하고 친해졌대요. 주님하고 친해져가지고 7년이니까 7년 수감 생활 끝내고 나와서 2008년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 신학교, 다시 말씀드릴게요.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 신학교 통신 신학부 4년 과정을 마치고, 그러니까 2007년에 감옥에서 나왔는데 2008년에 4년 과정을 마쳤다는 거 보니까 수감 중에 이 과정을 시작을 한 모양입니다. 연병 목사가 됩니다. 목사님이 돼요. 목사님이. 응? 이 흉포한 자가 목사님이 됩니다. 그래서 이 이근한이 이제 근무하던 곳이 남영동인데, 남영동 공안분실, 그래가지고 그 숙대 가는 그 남영동 그 숙대 그 굴다리 옆에 이렇게 담이, 지금은 뭐지? 지금 뭐 됐지? 이게 담이 이렇게 되게 높은 무슨 주식회사라고 무슨 산업인가 이렇게 써 있고 있었어요. 그게 남영동 공안분실. 그래서 옛날에 우리 좀 묵은 세대들은 거기가 고문하는 데인지 다 알고 있었습니다. 예. 어쨌든 이 남영동에서 이 짓을 했는데, 그래서 이걸 영화화하기도 했습니다. 그 정지영 감독이 제목이 남영동 1985, 그래가지고 영화화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시간 나시면 한번 봐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박원상 요즘 많이 나오죠. 여기 하관이 좀 뛰어난 이렇게 배우 박원상 씨, 우리가 잘 아는 이경영, 명계남, 최근 모든 영화에 다 나오는 김의성 배우, 이런 분들이 이 영화에 출연을 하십니다. 잠깐 영화 얘기 갖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어쨌든 이 목사가 돼버려 이 사람이 참 어이도 없죠. 자, 그런데 아까 김근태 의원, 이재호 의원 이런 분들 고문당하고 나중에 고문당의 분들이 모여서 이근한을 고발했다라고 했지 않았습니까? 그 이외에 이제 많은 분들이 또 뭐 증언도 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증언 몇 가지만 제가 기록에 있는 한겨레 신문, 동아일보 이런 기록에 있는 거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 증언은 전노련 사건 관련 피해자인 박문식 씨, 아까 그 김근태 의원이 이 사람 맞지 했던 그 박문식 씨 증언 중에 일부입니다. 남영동에서 20여일간 고문을 당하는 동안 그는 항상 핏발 서린 눈빛이었고 90kg가 넘어 보이는 거구로 칠성판 위에 나를 묶고는 깔고 앉아 목을 조르고 물고문, 전기고문, 발바닥 구타 등을 쉼없이 계속했다 라고 증언을 하고 계시고, 요거에 한겨레신문 1988년 12월 21일자에 게재된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동아일보에 다음날 게재된 내용이 있는데, 요거는 김태홍 한국기자협회 회장님께서 증언을 하신 겁니다. 시멘트 바닥에 3시간가량 무릎을 꿇어 놓았다가 자신의 무릎으로 허벅지를 이기면서 그 자리에서 그 자리에서 정신을 잃은 일도 있었다. 그는 항상 눈에 핏발이 서려 있었고, 그러니까 눈깔에 핏발이 서려 있다. 두 분의 증언에 동시에 나오는 워딩이네요. 그 원래 사람이길 포기하고 완전히 미쳐 날뛰는 새끼들은 눈깔에 핏발이 씁니다.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핏발이 서 있었고 칠성판을 자기가 발명했다고 자랑하기도 했다. 여기 칠성판이란 말이 자꾸 나오는데, 이게 쉽게 얘기해서 이렇게 한 사람이 딱 누워있으면 딱 들어갈 그런 침상 같은 겁니다. 딱딱하게 만들어 놓은 침상 같은 건데, 여기다 이제 눕혀놓고 물고문도 하고 전기고문도 하고 다 한 거죠. 딱 칠성판이 이제 그런 형태다. 안마하러 가시면 이렇게 혼자 딱 누워있는. 중차대는 거에 이해를 거지같이 들어도 죄송하긴 합니다만, 그래야 이렇게 떠오를 분이 많을 것 같아갖고, 그렇게 생긴 고문대예요. 고문대. 그 칠성판. 예. 그리고 이런 증언들이 이제 기록에 남아 있고요. 신문 기사화 됐고. 그런데 또 하나,
이근한이 나중에 그 목사가 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목사가 되고 나서 목사가 되기 전에 이런 말을 했답니다. 고문을 하는 그 체포대에서 온 우리 그 시국사범들에게 민주화가 되면 너희들이 나를 고문해라 이러면서 비아냥거리면서 그분들에게 잔혹한 고문을 가했다고 합니다. 석방 후에 이근한이가 한 발언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의 분노 게이지는 이제 더 치솟게 됩니다. 세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나는 고문 기술자가 아니라 애국자다. 나는 고문 기술자가 아니라 신문 기술자다. 마지막. 더 많은데 세 개만 합니다. 애국은 남에게 미룰 수 있는 일이 아니었다. 그래서 나 애국한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짓거리고 다녔습니다. 석방 후에 목사가 되고 나서도 이런 소리를 하고 해서 고문 목사, 공안 목사라고도 얘기했죠. 공안 목사 이근한이에게. 심지어 이자는 참 2012년에 자서전까지 출판을 합니다. 뭔 씨발 무슨 자서전이니 무슨 회고록이니 있다. 아유 정말 씨발 이거 아무나 쓰는 게 아닌데 이런 거는. 그래서 어쨌든 이근한은 일고의 반성 없이 계속 석방 후에도 자기의 고문은 애국 활동이었다는 것을 짓거리고 다녔고 목사니까 여기저기 설교하러 다닐 거 아닙니까? 설교 때도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군요. 그리고 TV조선, 그러니까 종편이 생긴 이후에 TV조선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그때 그 아까 말씀드린 영화 남영동 1985라는 영화를 나도 봤다. 봤는데 뭐 좀 잘못됐다. 그래서 뭐가 잘못됐느냐라고 인터뷰어가 물어보니까 물 고문 때 물을 쓰는 용량, 물의 양이 그거보다 적었다. 또 내가 전기 고문할 때 영화 보니까 무슨 뭐 자동차 배터리 같은 걸로 막 지직하던데 그렇게 안 했다. 건전지 몇 개만 있으면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잘못됐다고 그래서 뭔가 하고 얘기를 들어봤더니 이딴 식으로 얘기를 했답니다. 이게 사람 새끼입니까 이게? 이게 사람 새끼가 아니죠 이근한이는. 그래서 목사가 되고 나중에 아마 목사직을 박탈당할 거예요. 뭐 무슨 얘기 때문에 그러냐면 내가 한 고문이 애국활동이다라고 설교 시간에 얘기를 해버리는 게 그게 문제가 돼서 이 자식의 그 설교를 비록 듣기는 했지만 듣고 앉아 있긴 하지만 그래도 정신이 똑바로 박힌 분들이 계셨었는지 이분들이 막 이제 난리를 쳐서 결국은 목사직은 당연한 겁니다만은 박탈을 당하게 되죠. 뭐 목사는 과거를 안 물어보는지 몰라. 목사하고 싶네. 이근한을 얘기하다 보니까 그 한국 현대사에서 고문하는 떠오르는 3인방이 있습니다. 이름 한번 여기다 적어 놓겠습니다. 이근한 선배, 노덕술, 그 다음에 국회의원 정형근, 지금은 국회의원 아닙니다. 이제 늙어서 못합니다. 요 세 사람이 한국 현대사의 고문 3인방입니다. 노덕술은 일제시대 경찰이었습니다. 일제 이후에도 경찰을 하고 심지어는 그 신문 과정에서 곤봉인가 뭔가로 아무튼 그 취조받는 사람을 때려서 구타를 해서 살해를 하고 그 시체를 한강에 유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역시 이근한이처럼 이제 수배가 돼가지고 잡으러 다니죠. 그래서 이제 해방 후에 반민특위에서 이제 일바로 잡으러 다닙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 독립운동하는 사람들 많이 잡아다가 고문하고 막 그랬거든요. 이 개새끼가. 그래갖고 일바로 잡으러 다니는데 글쎄 그때 깜짝 놀란 게 잡고 보니까 호위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현역 경찰이었습니다. 당시의 경찰. 이근한이하고 비슷하죠. 그 다음에 이근한이는 이제 오늘 말씀드린 이제 그대로고 그 다음에 말씀드리고 싶은 사람이 이제 정형근입니다. 정형근. 이 사람은 삼선 의원입니다. 한나라당 국회의원 새누리의 전신 한나라당에서 3번 국회의원 합니다. 3번. 한 번도 아니야. 어디서? 부산에서. 부산 분들 생각 좀 해보셔야 됩니다. 당시에도 정형근이 안기부 출신이라는 거 몰랐던 거 아니거든. 그런데 3번 당선이 됩니다. 그러니까 육공 시절 노태우 접어들어서부터 이제 고문 전문가인 거죠. 그런데 이근한은 어쨌든 잡혀서 아쉽지만 7년 살았어. 근데 노덕술이나 정형근은
죗값을 치르지 않았습니다. 노독술은 반민특위에 잡혀갔지만 나중에 반민특위가 와해되면서 뭐 병보석 같은 걸로 풀려나고 정영근은 잡혀간 적도 없습니다. 고발은 됐는데 기소를 됐나? 그 기억도 없는 것 같아요. 정영근은 어쨌든 부산에서 3선을 했고 고소가 10건, 피해자들로부터 10건의 고소를 당합니다. 안기부에서 근무를 했고 대공수사단장을 했어요. 이 정영근이에게 고문을 당한 양홍관 씨라는 분의 증언에 의하면 이분이 기자간담회를 2004년 12월 14일 날 했는데 성기고문을 당했다. 성고문이죠. 성기고문. 박정희 때부터 이 일제시대부터 있었던 것 같아. 모든 고문 기술은 일제 때부터의 기술이 내려오는 건데 노독술이 거의 원조격인데 성기고문을 당했다는 거는 이거는 제 지식 한도 내에서 추측해보면 아마 그 남성 요도에 볼펜심을 끼워 넣는 그게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렇게 고문당했다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아마 성기고문을 당했다고 얘기를 하신 것 같고, 그게 아니면 이제 거기를 막 때리는 겁니다. 예. 남자분들은 그게 얼마나 힘든 건지 잘 아시죠. 거기를 막 때리는 거. 그런 고문을 당했다고 증언을 하시기도 합니다. 이 정영근은 어쨌든 피소가 10건이고 검찰이 기소가 됐기 때문에 검찰이 소환명령을 내렸겠군요. 23차례에 걸쳐서 소환명령을 내립니다. 근데 여기 한 차례도 부응을 하지 않습니다. 나중에는 검찰이 긴급체포권을 발동을 하려고 하는데 이때 당시에 정영근은 한나라당 의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국회의원 신분이기 때문에 또 한나라당 의원들이 비호를 해줍니다. 그래서 체포에는 번번이 실패 이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핏대를 좀 더 사게 할 정영근의 마지막 행적은 뭐냐? MB 때, 이명박 때, 라떼 이명박, 뒤로 가는 10년을 연 이명박 정부 때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합니다. 우리 월급에서 의료보험이 팍팍 떼가갖고 물론 수혜를 받긴 합니다만 많이 떼가가지고 속상하죠. 그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을 합니다. 고문 기술자 출신, 기술자? 뭐 이 사람도 기술자겠죠. 뭐 정영근이가 국회의원 한 것도 모자라서 이사장에 이 연봉 되게 많거든. 그리고 더 승질나는 거, 뉴라이트 연합이라고 있죠. 뉴라이트 전국연합 의장합니다. 우파 역사관 쓰고 역사 조작하고 일제가 우리 뭐 산업화에 미친 영향이 지대하다 뭐 이따위로 쓰는 그 뉴라이트 거기 의장을 역임합니다. 정영근이. 부산 3선 한나라당 안기부 출신 기억하십시오. 정영근. 자, 인간이 인간에게 저지를 수 있는 가장 잔인한 수단, 그게 고문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고문의 역사는 절대 권력이, 이 고문이라는 거는 절대 권력이 횡포를 부리면서부터 사실 시작이 되는 거죠.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고문이 일상화가 됐던 시대가 우리에게도 있었습니다. 그 시대가 바로 이 권위주의 시대죠. 그러니까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이 권위주의 시대, 고문이 일상화가 됐고 그 고문이 정권 유지 수단이 됐던 그 시대를 우리는 살았고, 그 시대를 우리의 손으로 종결시킨 지도 이제 벌써 30년이 지났습니다. 2016년 현재 이 권위주의 정권은 그때와 같은 잔혹한 고문은 아닐지라도 좀 더 지능적으로 변이가 돼서 우리 앞에 지금 떡하니 서 있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지능적으로 변이된 이 권위주의 정권에 다시 한번 놓이게 된 겁니다. 역사적으로 아주 중요합니다. 2016년 금년 아주 중요합니다. 내년 더 중요합니다. 뒤로 간 10년 다시 찾아온 권위주의 되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아야 됩니다. 마치겠습니다. 스카이피플이 제공하는 역사와 지식 터는 방송 알고나 삽시다. 10월 28일차 방송은 고문기술자 이근한 이 자수한 날을 맞이해서 나쁜 놈 3인방 얘기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역사 스토리텔러
문용기였습니다. 고맙습니다.